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값비싼 샴페인 병이 미끄러지듯 놓였다. 서유진은 마지막으로 테이블 중앙에 놓인 순백의 카라꽃병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5주년 결혼기념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아파트의 모든 가구와 소품들은 오늘 밤을 위해 존재하는 듯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남편 백인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채워진 식탁은 유명 레스토랑 못지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쳤고 재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마저도 그의 성공을 위해 잠시 접어두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이 완벽한 공간은 온기 없는 거대한 쇼케이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저녁 7시. 약속된 시간이 지났지만 백인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유진은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미안해 여보. 갑자기 중요한 바이어와 미팅이 잡혔어. 금방 끝내고 갈게.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 뒤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여성의 웃음소리는 단순한 미팅 장소의 소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의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고 그 감각이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꺼진 TV 화면을 응시했다. 1시간이 더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부부간의 위치 추적 앱을 켰다. 화면에 찍힌 남편의 위치는 회사가 아닌 강남의 한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그곳은 몇 주 전 유진이 잡지에서 보고 그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던 곳이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집어들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더 이상 이 완벽한 거짓의 성 안에서 스스로를 기만할 수 없었다. 레스토랑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백인호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 있었다. 오수민. 남편의 회사 신입사원이라고 소개받았던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유진이 며칠 전 백화점 쇼윈도에서 갖고 싶다고 흘리듯 말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레스토랑 입구에 멈춰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눈에 들어왔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5년간의 헌신과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소리 지르거나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유진은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정처없이 차를 몰았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무대 세트일 뿐이었다. 발길이 닿은 곳은 낯선 호텔의 스카이라운지 바였다. 평소의 그녀라면 절대 오지 않았을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공간. 그녀는 바텐더에게 가장 독한 술을 주문했다. 투명한 잔에 담긴 호박색 액체가 그녀의 타는 듯한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술기운이 오르자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그때였다. 옆자리에 앉은 한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 남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빛. 그는 혼자 조용히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압도했다. 유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다시 술잔을 기울였다. 망가지고 싶었다.
이 지독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취기가 오르자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그녀에게 노골적으로 추근대기 시작했다. 유진이 짜증스럽게 그를 밀어내려 할 때 차가운 목소리가 둘 사이를 갈랐다. 그만하시죠. 옆자리의 남자 강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고 추근대던 남자는 무언가에 눌린 듯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다.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고맙다는 말 대신 상관없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 낯선 남자의 호의 따위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잔을 비웠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이상한 위안을 주었다. 어떤 동정도 질문도 없는 그저 고요한 존재감. 유진은 술기운에 흐릿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 잔 더 사줄래요?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도발이었고 자포자기였으며 구원을 향한 희미한 외침이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바텐더에게 눈짓으로 술을 주문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 복도를 함께 걸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유진을 지훈이 단단하게 부축했다.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기기 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깊은 고독을 비추는 듯했다. 유진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독한 술과 뒤섞여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단지 이 차가운 남자의 단단한 팔과 무심한 천에 기대어 이 지옥 같은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다. 문이 열리고 낯선 방의 불이 켜졌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낯선 호텔방의 거대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지난밤의 기억은 조각난 필름처럼 드문드문 떠올랐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침대 옆 협탁에는 물 한 잔과 두통약 두 알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최소한의 배려였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에 어떤 감정적 교류도 없었음을 증명하는 차가운 증거였다. 유진은 밀려오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에 똑같은 방식으로 응수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후회와 함께 기묘한 해방감이 찾아왔다. 어젯밤의 일탈은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에 그어진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이었다. 유진은 서둘러 흩어진 옷을 챙겨 입었다. 방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 아래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는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빈 페이지가 주어진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백인호의 아내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호텔을 빠져나오며 굳게 다짐했다. 과거를 모두 지우고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어젯밤 정성껏 차렸던 음식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장례식 상차림 같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모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그녀 안에 갇혀있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지난밤에 모두 흘려버렸다. 대신 차가운 결심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소송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전화 통화를 마친 그녀는 옷장으로 걸어가 먼지 쌓인 포트폴리오를 꺼내들었다. 서유진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 안에는 그녀가 잊고 살았던 진짜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유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백인호를 마주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하고 당당했다. 고작 그런 일로 이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남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넘어가.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한치의 반성도 없는 변명일 뿐이었다. 유진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오점을 지우는 일이 조금도 창피하지 않아. 위자료는 필요 없어. 그냥 당신과 당신의 더러운 돈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야.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인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유진이 언제나 자신의 그늘 아래에서 순종적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유진은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듬고 업계 동향을 파악하며 면접을 준비했다.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고 그중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국내 최고의 건설 및 호텔 그룹인 은성그룹이었다. 은성그룹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완벽주의로 유명했고 그곳에서라면 그녀의 재능을 다시 한번 펼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서류 전형과 1차 면접을 무사히 통과하고 마침내 최종 임원 면접 날이 되었다. 유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면접관들 가장 중앙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강지훈이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함께 있었던 남자. 은성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업계에서 냉철한 카리스마로 유명한 바로 그 CEO였다. 그의 눈빛이 유진에게 닿는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유진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 있을까? 하필이면 그녀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회사의 최고 결정권자라니. 이것은 악연일까 아니면 또 다른 운명의 장난일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지독한 아이러니의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무표정한 얼굴 앞에서 서유진은 잠시 호흡을 잊었다.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도망칠까 아니면 모든 것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둘 다 선택하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는 과거로부터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유진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애써 무시하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그날 밤의 일은 지독한 실수였고 지금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은성그룹 인테리어 디자인 부문에 지원한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유진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펼쳐 보이며 지난 몇 년간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고 닦아온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애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간 동안 강지훈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서류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유진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강지훈의 내면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며칠 전 호텔배에서 위태롭게 술을 마시던 여자. 절망적인 눈빛으로 자신에게 도발적인 제안을 했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회사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 인재로 지원했다.
그는 그녀가 내민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화려한 수상 경력, 그리고 잠시 멈춰 있었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녀의 재능. 그는 그날 밤 그녀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갔던 깊은 슬픔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것은 무너진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세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절박하게 싸우고 있는 프로 디자이너였다. 감정적인 혼란과 경영자로서의 냉철한 판단 사이에서 그는 저울질해야 했다. 면접이 끝나고 유진은 허탈한 마음으로 회사를 빠져나왔다. 분명 최선을 다했지만 강지훈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는 분명 자신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런 복잡한 관계의 인물을 회사에 두는 것은 어느 경영자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일 테니까. 그녀는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은성그룹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은성그룹 인사팀이었다. 서유진 씨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쁨보다는 당혹감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먼저 밀려왔다. 강지훈은 최종 합격자 명단에 서명하며 비서에게 말했다. 서유진 디자이너는 이번 제주 오션팰리스 호텔 리뉴얼 프로젝트 팀에 배치하도록 하세요.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회장님, 그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의 사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경력 공백이 있는 신입에게 맡기기에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재능은 경력의 길이로 판단하는 게 아니오. 그리고 나는 내 판단을 믿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호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인물이 가진 잠재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동시에 그것은 그날 밤의 일에 대한 그 나름의 복잡한 책임감의 표현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첫 출근 날 유진은 일부러 더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옷을 차려입었다. 화려함보다는 신뢰감을 주는 어두운 색의 정장을 선택했다. 은성그룹의 디자인팀은 업계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곧답게 자유로우면서도 치열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팀장과 동료들은 그녀의 경력 공백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유진은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녀가 맡게 된 첫 프로젝트가 그룹의 명운을 건 오션팰리스 호텔 리뉴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강지훈이 그녀에게 던진 거대한 시험대였다. 일주일 후 프로젝트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다. 유진은 밤새 준비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CEO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그와 공식적으로 다시 마주해야 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각 파트의 책임자들이 브리핑을 이어갔다. 마침내 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에 섰다. 강지훈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지만 두 사람 모두의 얼굴에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스며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완벽한 상사와 부하 직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유진은 준비한 디자인 콘셉트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존 호텔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제주의 자연을 접목한 그녀의 아이디어는 매우 혁신적이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이 점차 진지해졌다. 유진의 발표가 끝나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가 제시한 시안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콘셉트의 방향성은 흥미롭군요.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넘어 고객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룹의 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다음 주까지 보완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의 지적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편견은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결과물로만 그녀를 평가하고 있었다. 유진은 오히려 그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자신을 그저 은성그룹의 디자이너 서유진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보안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책상 아래로 감춘 그녀의 두 손은 긴장으로 땀이 흥건했다. 그와의 모든 순간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회의실에서의 서유진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던 당당한 눈빛, 자신의 날카로운 지적에도 무너지지 않고 침착하게 응수하던 태도. 그날 밤 절망에 빠져 있던 위태로운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 인간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다. 그는 그녀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한편 유진은 사무실에 남아 지훈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의 말대로 그녀의 디자인은 심미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었다. 경영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그녀가 놓치고 있던 핵심을 꿰뚫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자료를 찾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했다. 피곤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 피어올랐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삶이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삶. 강지훈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숙제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자극제가 되고 있었다. 그 무렵 백인호는 유진이 은성그룹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자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감히 국내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다니. 그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 여자가 어떻게 은성그룹에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는 유진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졌다. 오수민은 그의 옆에서 교활하게 속삭였다. 선배, 너무 걱정 마세요. 발버둥 쳐봤자 결국 선배 손바닥 안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만 손을 쓰면 그 여자 경력은 거기서 끝장일 거예요. 두 사람의 눈빛에 아기가 번뜩였다. 유진의 새로운 시작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서유진은 강지훈의 집무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밤새 보완한 오션팰리스 호텔 리뉴얼 프로젝트 기획안이 들려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지훈의 지적은 그녀가 디자이너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고객의 동선과 경험 호텔의 브랜딩 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디자인을 기획안에 녹여냈다. 강지훈은 말없이 기획안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다. 좋습니다. 짧고 간결한 한마디였다.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세요. 서유진 팀장이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를 맡도록. 그의 말에 유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총괄 디렉터라는 직책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과 권한을 의미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이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다. 집무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영광의 순간 뒤로 과거의 망령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백인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유진이 은성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류를 집어 던졌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감히 그 여자가 그는 유진이 이혼 후 비참하게 무너져 자신에게 다시 매달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오히려 그가 평생 오르지 못할지도 모르는 위치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의 비뚤어진 자존심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옆에서 그의 분노를 지켜보던 오수민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선배.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사의 맹독이 숨겨져 있었다. 첫 번째 방해 공작은 아주 교묘하게 시작되었다. 유진의 팀은 프로젝트에 사용할 특수 대리석을 이탈리아의 한 업체로부터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계약 직전 해당 업체가 갑자기 과도한 계약금을 요구하며 거래를 파기하겠다고 통보해왔다. 프로젝트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위기였다. 팀원들은 당황했고 일부는 경력이 짧은 유진의 리더십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다른 공급업체를 수소문하고 직접 이탈리아 본사와 수십 통의 이메일과 화상통화를 시도했다. 이 모든 것은 오수민이 업계에 퍼뜨린 거짓 소문, 즉 은성그룹이 해당 업체를 이용만 하고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는 악의적인 정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강지우는 비서로부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대리석 공급 문제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비즈니스 마찰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 이면에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이탈리아 업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특히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최근 움직임도 함께. 그는 아직 서유진을 전면에 내세워 돕지는 않았다. 이것 또한 그녀가 총괄 디렉터로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시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인테리어 잡지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인맥을 총동원했다. 마침내 그녀는 스페인의 한 작은 공방에서 더 높은 품질의 대체 석재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문제는 그 공방이 대기업과의 거래를 꺼린다는 점이었다. 유진은 직접 그 공방의 장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단순히 자재를 구매하고 싶다는 말을 넘어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오션팰리스 호텔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왜 그들의 석재가 이 프로젝트에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설명했다. 그녀의 진정성은 바다 건너 스페인의 늙은 장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며칠 후 기적적으로 독점 공급 계약이 성사되었다. 팀원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유진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를 의심하던 시선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유진은 이 일을 계기로 팀의 신뢰를 완전히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한편이 찜찜했다. 이탈리아 업체의 갑작스러운 변심은 단순한 오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녀는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백인호와 오수민은 유진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소식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얕보게 되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진짜 실력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고. 백인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더 치명적인 함정을 파기로 했다. 그들은 유진의 팀이 호텔의 구조 설계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건축 설계 사무소의 한 직원을 매수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설계도의 핵심적인 부분에 미세한 오류가 포함된 데이터 파일을 유진의 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 오류는 일반적인 검토 과정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었다. 만약 그대로 시공에 들어간다면 호텔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었다. 며칠 뒤 강지훈의 책상 위에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가 놓였다. 이탈리아 대리석 업체 사태의 배후에 백인호와 오수민의 이름이 희미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상 그들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서유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은성그룹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즉시 정보팀에 백인호와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시 서유진이 제출한 설계 최종 검토 보고서로 향했다. 그는 그녀가 이 새로운 위협을 감지할 수 있을지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유진은 최종 설계도를 검토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의 예리한 감각은 계속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특히 건물의 하중을 계산한 수치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협력업체에서 보내온 데이터는 분명 정상 범위에 있었지만 그녀가 과거에 공부했던 건축학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모두들 피곤해하며 그녀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했다. 누구도 그녀의 직감을 믿어주지 않았다. 유진은 결국 혼자서라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수많은 건축 관련 서적과 논문을 뒤지고 복잡한 계산을 밤새도록 반복했다. 동이틀 무렵 그녀는 마침내 그들이 놓치고 있던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 협력업체에서 보낸 파일의 특정 수치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전체 구조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범죄 행위였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강지훈의 비서실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이른 아침 유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강지훈의 앞에 섰다. 그녀는 밤새 자신이 발견한 설계도의 오류와 그것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가져온 자료들을 몰차 검토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는 이미 백인호의 움직임을 의심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보고가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통찰력과 집요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죠. 서 팀장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팀원들과 함께 즉시 설계 수정 작업에 착수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서유진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강지훈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앞에는 정보팀이 밤새 조사한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는 서유진의 추측이 사실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했다. 협력업체 직원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백인호가 관리하는 유령 회사를 거쳐 오수민에게로 이어져 있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 백인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단순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방해 공작이라고 하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나 비열하고 위험했다. 그는 은성그룹을 그리고 서유진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철저하게 가르쳐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언론에 터뜨리는 것은 쉬웠지만 그렇게 되면 오션팰리스 프로젝트 역시 구설수에 휘말려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었다. 그는 더 조용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해당 건축 설계사무소 대표가 강지훈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지훈은 아무런 설명 없이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자료를 확인한 대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강지훈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 파기는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사는 다시는 우리 업계에 발을 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사건은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해당 직원은 해고되었고 설계사무소는 막대한 위약금을 물고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유진과 그녀의 팀원들에게는 상호 협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만 통보되었다. 유진은 강지훈이 이 모든 것을 해결했음을 직감했지만 그가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엄청난 영향력과 단호한 일처리 방식에 놀라울 따름이었다. 며칠 후 열린 긴급회의에서 지훈은 새로운 결정을 발표했다. 외부 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 만큼 남은 설계 검토 및 수정 작업은 우리 그룹 내부에서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진 팀장에게 전적인 책임을 맡기겠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회사 내부, 특히 보수적인 임원들 사이에서는 경력이 짧은 유진에게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강지훈은 단호했다. 나는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서유진 팀장은 이미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유진은 프로젝트의 핵심을 온전히 자신의 손에 쥐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였다. 동시에 그녀는 이제 모든 보고를 다른 임원들을 거치지 않고 강지훈에게 직접 해야만 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유진과 지훈은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했다.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설계 도면을 함께 검토하고 자재 샘플을 비교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처음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치열한 업무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그들은 더 이상 그날 밤의 남녀도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도 아니었다.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든든한 파트너였다. 유진은 일에 몰두하는 강지훈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했다. 그는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놀라운 통찰력과 디테일에 대한 집요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지친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무심한 척 던지는 격려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은 거대한 도면 위에 복잡한 동선을 그리다 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연이은 사건들과 과도한 업무량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어느새 그녀의 뒤에 다가온 강지훈이었다. 유진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진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평소와 다른 그의 행동에 유진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정적이 흘렀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서 팀장 뒤에는 은성그룹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이었다. 그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모든 것이 낯설고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도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요. 그녀는 전 남편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상처와 불안감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하지만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한 두려움은 없겠죠. 그의 말에 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는 어떻게? 유진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지우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너진 폐허 위에서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서 팀장은 이미 아주 훌륭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그만 퇴근하세요. 무리하는 것도 능력 있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유진은 한동안 그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가 말한 배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백인호는 자신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성을 잃었다. 협력업체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유진은 오히려 회사 내에서 입지가 더욱 탄탄해졌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훈이 서유진을 비호하고 있었다. 대체 왜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는 질투와 의심에 사로잡혔다. 오수미는 그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했다. 뻔하잖아요. 남녀 사이에 저런 특별 대우가 그냥 나오겠어요. 분명 둘 사이에 뭔가 추잡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백인호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파헤쳐 그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복수심은 이제 유진을 넘어 강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며칠 후 수정된 설계안의 최종 이사회 보고가 열렸다. 유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발표를 이끌었다. 그녀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고 안전성과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는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사회 멤버들은 만장일치로 그녀의 안을 통과시켰다.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고비가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 유진의 옆을 강지훈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고했어요. 아주 짧고 평범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이상의 말을 하고 있었다. 깊은 신뢰와 따뜻한 인정, 그리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다른 감정. 유진은 세차게 뛰는 심장을 느끼며 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존경심이나 감사의 마음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백인호의 집착은 병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룬 채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서유진과 강지훈의 뒤를 밟게 했다. 어떻게든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내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은 그의 속을 더욱 뒤집어 놓을 뿐이었다. 늦은 밤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고 도면을 보며 회의하는 모습,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 사진 속 두 사람은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였고 그 어떤 사적인 감정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백인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초조해하는 백인호를 보며 오수미는 더욱 교활하고 위험한 계획을 제안했다.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되죠.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녀는 유진의 결혼기념일 밤 그녀가 호텔배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 남자가 강지훈이었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였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돈에 굶주린 타블로이드 기자에게 접근해 자극적인 이야기를 흘리는 것. 불행한 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은 아내가 이혼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벌 총수에게 접근해 하룻밤을 보내고 그 대가로 직업을 얻었다.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였다.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오수민은 은성그룹 내부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한 직원을 매수해 서유진이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핵심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내부 정보를 흘리게 했다. 그리고 백인호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유진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힌 주차장 CCTV 영상을 기자에게 넘겼다. 조각난 정보들은 기자의 탐욕스러운 상상력 속에서 완벽한 스캔들 기사로 재탄생했다. 기사는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대기업 총수와 유능한 여성 디자이너의 성공 신화가 한순간에 추악한 불륜극으로 전락할 위기였다. 강지훈의 정보팀은 위험을 즉시 감지했다. 한 타블로이드 기자가 집요하게 강지훈과 서유진의 관계에 대해 캐고 다닌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정보팀이 역추적한 결과 기자가 곧 터뜨릴 기사의 내용과 그 배후에 백인호와 오수민이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파악되었다. 비서실장은 창백한 얼굴로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대표님 기사가 온라인에 공개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론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지독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강지훈의 비서로부터 대표님이 긴급하게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 때문에 마치 허공에 떠있는 섬처럼 보였다. 무거운 분위기가 그녀를 압도했다.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유진은 그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고뇌와 분노를 읽었다. 앉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유진은 영문도 모른 채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지우는 테이블 위로 서류 몇 장을 던졌다. 그것은 곧 공개될 타블로이드 기사의 초고였다. 유진은 떨리는 눈으로 한 줄 한 줄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충격 단독 은성그룹 강지훈 대표 유부녀 디자이너와 밀회 하룻밤 대가로 프로젝트 총괄직 상납 의혹. 그녀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이 추악한 단어들로 버무려져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 없었다. 수치심과 몸열감 그리고 배신감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가 간신히 되찾은 삶이, 그녀의 모든 노력이 이 거짓 기사 한 장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꿰뚫고 있었다. 이 기사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나는 서 팀장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그의 질문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시험이었다. 여기서 무너지거나 변명하면 그들의 관계는 끝이었다. 유진은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대표님과 함께 호텔에 갔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은 단 하나도 진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던 결혼기념일 밤에 절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심정, 그리고 술에 취해 저지른 하룻밤의 실수. 그녀는 어떤 동정도 구하지 않았다. 오직 담담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그날 밤은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이용해 대표님이나 회사를 기만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만약 제 존재가 회사에 피해를 준다면 오늘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 유진의 고백이 끝나고 집무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눈빛에서, 그리고 온몸으로 뿜어져 나오는 처절한 진심에서 단 하나의 거짓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가 그날 밤 뵈서 보았던 것은 계산적인 여자가 아니라 세상의 끝에 내몰린 위태로운 영혼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자신의 실수에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떠날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 문제는 서 팀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두 사람의 문제고 은성그룹의 문제입니다. 그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녀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고였다. 그는 그녀를 믿어주는 것이었다. 이 터무니없는 스캔들 속에서 그녀의 편에 서주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겁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불편한 비밀을 공유한 관계에서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동맹으로.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피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다. 거대한 폭풍 앞에서 그들은 서로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야만 했다. 바로 그때 지훈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홍보팀장이었다. 대표님, 방금 기사가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온라인 기사가 공개되자마자 은성그룹의 홍보팀은 지옥으로 변했다. 수백 통의 전화가 빗발쳤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주식 게시판은 강지훈과 서유진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집무실 안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홍보팀장과 법무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대응책을 보고했지만 강지훈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서유진이 입을 열었다. 단순히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이 기사를 믿는 이유는 자극적인 스토리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프레임을 깨려면 더 강력하고 진실된 다른 스토리를 던져주어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위기 앞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전략가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전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덮고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저를 파괴하기 위해 벌인 치졸한 복수극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성그룹의 프로젝트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강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동요했다. 그녀는 피해자의 자리에 주저앉는 대신 이 전쟁의 지휘관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훈이 물었다. 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제가 직접 제 입으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대중의 동정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의 눈에서 결코 꺾이지 않을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좋습니다. 은성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팀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법무팀은 백인호의 기업 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준비하고 홍보팀은 기자회견을 준비하세요.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거대한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은성그룹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유진은 법무팀과 함께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백인호의 외도 사실을 증명하는 카드 내역서 사진 메시지를 정리했고, 강지훈의 정보팀은 백인호가 저지른 배임과 횡령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모았다. 이것은 더 이상 진흙탕 싸움이 아니었다. 정의를 위한 방역이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몇 시간 전 유진은 홀로 백인호의 회사를 찾아갔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VIP 접견실에서 마주 앉은 백인호는 승리감에 도취해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와서 무릎이라도 꿇으러 온 건가? 너무 늦었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유진은 그런 그를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봉투 안에는 그가 오수민과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 그리고 그가 저지른 기업 범죄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백인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걸 어떻게... 유진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틀렸어.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아. 끝나는 건 바로 당신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2시간 뒤에 기자회견이 열려. 거기서 이 모든 걸 공개할 거야. 하지만 마지막 자비로 선택권을 줄게. 지금 당장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해. 그럼 최소한 당신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던 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전사였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백인호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차갑게 외면하며 접견실을 나섰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엄청난 양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서유진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단정하지만 힘있는 디자인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그녀의 뒤 CEO가 아닌 조력자의 위치에 섰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유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유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오늘 한 타블로이드지에 의해 재벌 총수의 불륜녀가 된 서유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한 남자의 아내였고 제 꿈을 가진 디자이너였으며 지독한 배신을 경험한 한 인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과 남편의 외도, 그리고 이혼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밤 자신이 왜 호텔배 혼자 있어야 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심정이었는지 고백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동정을 구걸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은 기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캔들 기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저는 제 실수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은 제게 상처였지 결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스캔들은 이혼 후에도 저를 놓아주지 않고 제 삶을 파괴하려는 전 남편 백인호 씨가 만들어낸 악의적인 거짓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유진의 발표가 끝나자 은성그룹의 법무팀장이 단상에 올라섰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은성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기업 기밀을 탈취하려 한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발표했다. 백인호가 협력업체를 매수해 설계도를 조작한 증거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내역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단순한 연예인 가십인 줄 알았던 사건이 한 여성의 처절한 복수극이자 거대한 기업 범죄 사건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유진은 무대 뒤편으로 걸어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강지훈이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해냈다. 자신의 힘으로, 진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다. 그녀가 강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복잡한 감정들이나 차가운 가면이 없었다. 오직 한 가지 그녀를 향한 깊고 순수한 존경과 감탄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끝난 그곳에서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감정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상은 뒤집혔다. 모든 언론은 서유진을 역경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아이콘으로, 강지훈을 자신의 직원을 끝까지 지켜낸 신념의 경영자로 칭송했다. 반면 백인호와 오수민은 가장 추악한 복수극을 꾸민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다. 백인호는 즉시 회사에서 해임되었고, 은성그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그가 몸담았던 회사로부터 거액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의 모든 인맥은 등을 돌렸고 가문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오수민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미래는 법정과 사람들의 경멸 속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들이 서유진에게 던진 돌은 결국 수백 배의 무게가 되어 그들 자신을 파멸시켰다. 폭풍이 지나간 은성그룹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화였다. 서유진은 더 이상 논란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 내에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를 경력 공백이 있는 신입이라며 의심했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의 리더십과 재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오션팰리스 호텔 프로젝트는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고 팀은 서유진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뭉쳤다. 그녀는 마침내 온전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완벽하게 걷혔고 그녀의 앞에는 오직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는 듯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강지훈과의 관계였다. 함께 거대한 전쟁을 치른 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CEO와 팀장이라는 공식적인 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미묘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색해졌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짧은 목례만 나누고 스쳐 지나갔다. 함께 겪었던 위기의 순간들이 너무나 강렬했기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더 이상 이 모호한 관계를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서유진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유진과 팀원들은 모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다른 팀원들에게는 가볍게 눈인사를 한 뒤 유진을 향해 말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습니까? 서유진 씨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서 팀장이 아닌 서유진 씨라고 부르는 그의 호칭과 개인적으로라는 단어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유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들은 한적한 고급 한식 레스토랑의 별실에서 마주 앉았다. 화려한 회사 건물도 복잡한 설계, 도면도 없는 곳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이제는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유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실수나 스캔들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점이었던 그날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돌이켜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이성적이지 못했던 밤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 그의 솔직한 말에 유진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녀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그날 밤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오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의 껍질 속에서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표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깊이 알게 될 기회도 없었겠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그날 밤의 일을 상처가 아닌 기묘한 인연의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과거의 가장 큰 아픔이 현재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역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자 유진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의심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저의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입니다. 나는 서유진 씨를 통해 경영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위기 앞에서 꺾이지 않는 용기 진실을 향한 신념,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강인함.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구원받은 기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 과거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았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막 시작했던 사업과 모든 것을 잃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였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언제나 감정을 숨긴 채 차가운 가면을 쓰고 살아야만 했다. 그래서인지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절망을 보았으니까요. 그의 고백은 유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신뢰와 배려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고 그녀가 자신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현재로 흘러왔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했다. 서유진 씨,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재능에 끌렸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이건 CEO로서가 아니라 남자 강지훈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감정의 실체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를 향한 감정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 존경과 설렘,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인 사랑에 가까웠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강지훈 씨가 계속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고 감히 제 감정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불꽃처럼 타오르거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다.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강인함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싹틔운 단단하고 성숙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현재의 일들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로 약속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오션 팰리스 호텔은 마침내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현장에서 서유진은 안전모를 쓴 채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흔들리던 위태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수십 명의 팀원들을 이끄는 유능한 총괄 디렉터였고 그녀의 눈빛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백인호의 전처나 강지훈의 스캔들 상대 같은 수식어는 붙지 않았다. 오직 천재 디자이너 서유진이라는 찬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유진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따뜻한 남자가 되었다. 두 사람은 지난 1년간 조심스럽지만 꾸준히 서로의 세계를 공유했다.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미술관을 가거나 조용한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났다. 그들의 관계는 뜨겁게 타오르기보다는 장작불처럼 은은하고 깊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챘지만 누구도 감히 그들의 관계를 가십거리로 삼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낸 시련과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호텔 테라스에서 막 완공된 인피니티 풀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영장의 푸른 물빛이 바다와 하늘과 맞닿아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때 따뜻한 재킷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뒤를 돌아보자 부드러운 미소를 띤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출장 중이었지만 그녀를 보기 위해 예정보다 일찍 제주로 온 것이었다. 당신이 만든 세상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군요. 지훈이 그녀의 곁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유진은 그의 어깨에 기댔다. 우리가 함께 만든 세상이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천을 느끼며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절망의 폐허 위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과 희망의 증거였다. 잠시 후 유진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뉴스 알림이 떴다. 백인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였다. 그는 배임 횡령 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오수민 역시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사를 읽는 유진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과거는 완벽하게 과거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끄고 다시 지훈의 어깨에 기댔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과거가 아닌 눈앞에 펼쳐진 푸른 미래를 향해 있었다. 마침내 오션 팰리스 호텔에 그랜드 오픈 파티가 열리는 날이 왔다. 국내외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셀러브리티들이 호텔을 가득 메웠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단 한 사람 서유진을 향해 쏟아졌다. 그녀는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단상 위에 섰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함께한 팀원들에게 감사를 전했고 마지막으로 객석 한편에서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강지훈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저의 가능성을 믿고 절망 속에서 손을 내밀어 주신 한 분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꿀 수 있었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 진실했다. 공식적인 파티가 끝나고 소란이 잦아들었을 때 지훈이 유진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이끌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유리 온실이었다.
그곳은 유진이 세상 끝의 안식처라는 콘셉트로 디자인한 공간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리 천장 너머로 쏟아질 듯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서유진 씨,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성공했지만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소. 나는 사람을 믿는 법을 잊었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치라고 여겼지.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내 세상에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바뀌었소. 당신은 내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내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소. 이 호텔은 우리의 과거를 딛고 세운 희망의 증거요.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짓고 싶소. 그는 화려한 반지를 꺼내는 대신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다. 나와 함께 우리의 집을 지어주겠소. 화려하지 않아도 좋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며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집을.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완전한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와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우리의 집이 될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옆에서 동등한 파트너이자 서로의 유일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이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유리 온실 안수많은 별빛의 축복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다. 배신의 캄캄한 밤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서로라는 운명의 아침을 맞이한 것이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내일을 그려보았다.